여러분, 식물이 수억 년 동안 해온 일이 있잖아요. 바로 광합성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 인간이 더 똑똑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연을 넘어서서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진짜 게임 체인저, 인공광합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집 지붕이나 저기 저 건물 외벽이 그냥 벽이 아니에요. 거대한 나뭇잎인 거죠. 그래서 태양 빛이랑 물, 그리고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깨끗한 연료를 계속 만들어내는 세상. 와, 완전 공상과학 영화 같죠? 근데 이게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식물, 그 식물의 광합성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자, 그럼 먼저 자연의 광합성이 뭔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다들 학교에서 배워서 알잖아요. 식물은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태양광 발전소 같은 거예요. 태양빛을 에너지원으로 써서 물이랑 이산화탄소를 냠냠 먹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 그러니까 포도당 같은 걸 만들어내죠. 그리고 바로 이 과정 덕분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만들어지고 지구 생태계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자연의 광합성 있잖아요.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고작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정말 낮죠? 왜냐하면 식물은 욕심이 없어요. 딱 자기가 살아갈 만큼만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자들이 무릎을 탁 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데?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게 인공광합성입니다. 자연이라는 완벽한 스승한테서 설계도를 빌려와서 우리 인류에게 맞게 한번 제대로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아주 대담한 도전인 셈이죠. 자, 그럼 자연이랑 기계,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 바로 효율과 최종 생산물입니다. 자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효율로 자기 밥인 당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인공광합성은요, 이미 실험실 수준에선 효율이 20%를 훌쩍 넘고요. 최종 결과물도 달라요. 우리가 자동차나 발전소에 바로 넣어서 쓸 수 있는 깨끗한 연료, 예를 들면 수소나 메탄올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도 생산물도 모든 면에서 자연을 뛰어넘는 게 목표인 거죠. 원리가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하게 딱 3단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인공잎 역할을 하는 특수 반도체가 나뭇잎의 엽록소처럼 햇빛을 쫙 흡수해요. 두 번째, 그 에너지로 물, H2O를 산소랑 수소로 분해하는 겁니다. 쫙 쪼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얻은 수소를 이산화탄소랑 잘 조합해서 우리가 필요한 연료로 재탄생시키는 거예요. 어때요? 진짜 나뭇잎이 하는 일이랑 원리가 똑같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과학자들은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지 한번 살짝 엿볼까요? 네, 이름들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원리를 들어보시면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페로브스파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차세대 태양전지 물질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적은 빛으로도 전기를 엄청 잘 만들어서 이걸로 진짜 인공 나뭇잎을 만드는 연구가 활발하고요. 심지어 박테리아의 엄청난 생명력이랑 반도체 효율을 합치는 약간 사이보그 같은 바이오 하이브리드 기술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릴까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정말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11.2%.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우리나라 유니스트 연구팀이 달성한 태양광 수소 전환 효율이에요.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보통 이 분야에서는 효율 10%를 상용화로 가는 마의 벽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훌쩍 넘어선 겁니다. 이건 이제 인공광합성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인 거죠.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우리 집집마다 깔리려면 아직 넘어야 할 큰 산들이 몇 개 남아 있어요. 가장 큰 숙제는 뭘까요? 바로 안정성과 비용입니다.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금방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지금은 백금처럼 엄청 비싼 금속을 촉매로 쓰는데 이걸 좀 더 저렴한 물질로 바꿔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 밖에도 딱 우리가 원하는 연료만 꼭 집어서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든지
이 작은 실험 장비를 거대한 공장 규모로 키우는 스케일업 문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과학자들이 이 문제들을 정말 놀라운 속도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안정성 문제요. 최근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심지어 재생까지 하는 보호막 기술이 개발됐거든요. 이걸 적용했더니 시스템 수명이 500시간에서 5000시간 이상으로 무려 10배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다 극복했어요. 그랬을 때 인공광합성이 열어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당장 우리 자동차나 발전소는 매연 없는 깨끗한 수소로 돌아가겠죠. 더 대단한 건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이걸 다시 연료로 만들어버리는 이른바 탄소 네거티브 기술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걸 응용하면 폐기물로 약을 만들거나 도심 한가운데 있는 수직 농장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져요. 이게 그냥 막연한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부만 해도요, 이걸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정해서 2030년대에는 부분적으로 상용화하고 2040년대에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겠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내놨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태양빛 하나로 미래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 인공광합성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만약 인공광합성이 정말 우리 삶을 바꾼다면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세요? 매일 마시는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 아니면 에너지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것도 아니면 그냥 공기 중에서 연료를 만들어낸다는 이 마법 같은 기술 자체가 신기하신가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앞으로 나올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